여덟 번째 강의는 우리 전통 한국 고대 사상, 전통 사상 속에서 배려는 어떻게 발현되느냐 그 부분을 한번 간략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사실은 타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사고가 많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두레, 향약, 개 이런 것들 중에 공동체 정신을 볼 수가 있고요. 타자를 배려하는 정신으로서 품앗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원적 뿌리를 가진 어떤 사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고대 사상 속에서 화랑도 정신이었던 세속오개, 그 속에서 살성유택이라는 조목이 있는데 그 조목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구가했던 배려 정신을 한번 간략하게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대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우리 한국 정신의 세계화 이런 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한국 고대 사상 속에서 배려가 많지만 오늘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세속오개입니다. 세속오개는 여러분들 5가지 계율이니까 저 유교의 배려에서 얘기했던 오륜 5가지 그 윤리죠. 그러다고 막 헷갈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속오개는 첫 번째가 임금 섬기기를 충성으로 살아. 사군이충이죠. 사군이충 이런 식으로 쓰죠. 사군이충 이렇게 되겠죠. 충으로 살아. 그 다음에 어버이 섬기기를 효도로 살아. 두 번째. 그러면 사친이효. 이거는 친이겠죠. 그죠? 사친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 사귀기를 믿음으로써 하라. 이거는 교우이신. 그죠? 교우이신. 믿음으로써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쟁에 임해서 물러서지 마라. 임전 무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임전 무태.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되고, 5번째가 중요합니다. 생명 있는 것을 죽이되 가려서 죽여라. 살생유택. 꽤 유명한 거죠. 살생유택. 가려서 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 5가지를 이제 그 원광법사가 그 원광법사를 찾아온 초항과 귀산이라는 그 화랑인지 아니면 선비들한테 일러줬어요. 일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비들이 그래요. 아니면 사군이충이나 사친이유나 교우이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것은 유교에서도 뭐요? 유교 군신유의라든가 그다음 부자유친이라든가 부무유신하고 유사하게 다 할 수 있는 거. 충의 문제, 효의 문제, 신의 문제니까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변무태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물러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쟁의 시기니까. 그죠? 국가를 수호하고 방해해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 물러나지 마라. 여기서 알겠는데 마지막에 이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살생유택. 살아있는 생명력을 죽이는데 가림이 있어야 된다. 가려서 죽여라. 이렇게 됐거든요. 뭘 가린다는 거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항과 귀산이라는 사람이 원광법사에게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스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만이 5가지 그 계율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여쭤본 거죠. 그래서 그 원광법사가 그 초항과 귀산이라는 그 선비들에게 그 자신의 그 살생유택을 제안한, 세속으로 제안한 배경을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제삿날과 봄, 여름에는 죽이지 마라. 이것은 뭐냐? 때를 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를 택하는 거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미를 하면 이게 뭐냐 이거죠. 제삿날은 뭡니까? 제삿날은 목욕 대개를 하고 마음을 정결히 해서 제사를 모셔야 되죠. 그리고 봄, 여름은 뭘 상징하느냐?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예요. 그럼 만물이 막 삭을 튀어서 우물 튀어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삭과 우물 밟아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억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런 시기, 그런 때에는 살생과 같은 억누르고 밟고
그죠?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때를 택해라. 택시의 문제예요. 택시. 이걸 이제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시절에 너는 지금 너 행동과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너는 어른이 되어도 인간되기 글렀어 하고 만약에 미리 낙인을 해버려 찍어버리고 넌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라난 아이가 실망을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넌 안 돼 하고 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살생의 행위와 같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는 봄, 여름에 식물이나 동물이 소생하듯이 자라는 시기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그건 택시. 그러니까 살생유특에서 무엇을 가리냐고 했을 때 때를 가리는 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집에서 부르는 가축을 죽이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말이나 소나 닭이나 개와 같은 것은 함부로 죽이지 않아야 해. 말, 소, 닭, 개. 그죠? 왜 죽이면 안 돼요? 말은 뭡니까? 운송수단. 소는 농사짓게 해주는 거. 닭은 뭐예요? 요즘은 시계가 많이 제대로 있지만 닭은 옛날에 그런 게 아니죠. 닭은 시간을 알려주는 동물. 아니면 집에서 가축으로서 유용하게 잡아먹어서 쓸 동물. 그 다음 개는 뭐예요? 개는 집 지키잖아요. 보신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는 집안을 지키고 사람을 잘 따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축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죽여봐야 고기가 한 점도 되지 않는 미물. 이거 죽이지 마라. 고기도 나오지 않는 건 뭐하러 죽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물건을 택하는 것이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택물이에요. 물건. 택물. 그러니까 결국은 살생유택 했을 때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가려라. 가리는데 뭘 가리느냐? 가리는 대상이 하나는 물건이요. 하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 때와 물건을 잘 가려서 세상을 영유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배려의 핵심이에요. 그 여러분들 봐요. 때를 가리는 것도 뭐예요? 때에 맞는 배려. 그죠? 물건을 가리는 것도 그 사물에 맞는 배려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이게 바로 우리 고대 전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몸으로 배어 있는 배려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은 때를 가리지 않아요. 전부 하우스 재배야. 때가 없어요. 수박이 겨울에도 막 나와. 물론 이것은 사물의 편리상 좋지만 자연의 질서 자체로 보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철 과일을 먹어라. 제철 음식을 먹어라. 이런 말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인간 사회로 돌려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나이 90대여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 90대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10세 때, 20세 때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때를 가리는 거예요. 그때는 빈둥빈둥 놀다가 죽기 전에 열심히 한다. 그 의미가 줄어들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10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100개 가져가서 뭐하냐 이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살생유통은 뭘 알려주는 거냐? 소중하게 쓰이는 것. 앞에서 말했던 이런 말소, 닭, 개라든가 때 이런 소중하게 쓰이는 건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일 때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잘 생각한 다음에 이거는 죽여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생유택의 배려 정신은 택시와 택물의 정신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어떤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초이스의 문제죠. 어떤 때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되느냐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그 지성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때를 가리고 물건을 가리는 작업, 그것이 바로 뭐냐? 배려의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한국 전통의 배려의식이에요. 특히 세속의 오개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신라시대 때 화랑들이 가졌던 배려의식의 하이라이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를 가리고 물건을 가리는 것은 뭐냐? 그것은 때를 가리니까 시간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물건을 가리니까 공간과 사물에 대한 배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24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배려합니까? 낮 시간이 있고 밤 시간이 있어요. 또 밤 시간 중에도 초저녁이 있고 심야가 있고 새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공간과 사물에 대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공간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주변의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려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가로수가 쭉쭉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 주변에 서 있는 가로수는 잘 들여다보면요, 버스 정류장이 아닌 쪽의 가로수보다 잘 자라지 못해요. 그거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냥 버스 타기 전에 발로 툭툭 차요. 아니면 담배 피우다가 그냥 담배불로 나무를 찢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그는 그 사물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그러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그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파트너인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다시 돌아보면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오개에 특히 살생유택이 택시와 택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렇게 정돈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때와 물건을 가리는 일은 뭐냐? 자기 배려예요. 때를 가리는 게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한 거야. 타자를 위한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타자에 대한 관계를 인식할 때 이게 가능해요. 저 멀리 서 있는 소나무가 저 멀리 있는 소나 돼지나 개나 닭이 말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택시 택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관계망을 한번 인식해 보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 성찰의 계기를 이 세속오개의 그 살생유택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 8강에서 우리 한국 고대 사상 속에서 특히 세속오개의 그 살생유택에서 살펴본 그 택물 택시의 사고는 어떻게 보면 때와 물건을 배려하고 때와 물건을 고려해서 이 배려의식을 살펴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나 이외의 타자를 고려하고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 자신의 배려로 되돌아온다. 왜냐하면 그 때와 물건과 나와의 관계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배려 차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고대 사상에 담겨 있는 그 배려의식을 이 시대에 잘 풀어내면 중요한 그 지성 실천의 어떤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를 잘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물건을 가리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편화되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이런 시기일수록 타자와의 관계망을 잘 인식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